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무원 면접에서 미흡을 받은 사람의 특징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면접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부터 쭉 저랑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하반기쯤 되면 선생님 저 미흡 받아서 재면접 보러 가야 돼요 하면서 이제 급하게 컨설팅을 의뢰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흡하고 또 미흡 뚫고 재면접 봐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 여러분 보면서 미흡자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2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미흡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착륙합니다. 준비된 9급 공무원 여기 착륙합니다. 의외의 포인트에서 미흡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이걸 피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전에는 또 미흡이 없도록 제가 오늘은 미흡자의 어떤 공통된 특징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공무원 면접에서 미흡이 나오는 경우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 준비성 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건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준비가 안 되어 보이냐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면접만 보면 모의 면접을 이렇게 해보면 되게 준비가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성 부족으로 보여질 수 있는 2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입니다. 에? 선생님, 면접에서 누가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단답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아니요. 이렇게 짧게 답변하시는 것만이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면접장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면접관이 물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정말 질문에 대한 답만 하는 거죠. 면접은 퀴즈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통해서 발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냥 정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았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시면서도 내가 너무 그 질문에 대한 따박따박한 답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나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합격! 자, 그러면 안타까운 케이스, 실제로 미흡을 받으신 분이 전에 면접 봤던 거 스크립트를 좀 생각해내서 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이런 지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질문 드릴게요. 이 휴가 중에 꼭 필요한 일로 사무실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동하면서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먼저 파악을 좀 해보고 아니, 어떤 일인지는 이미 설명을 했겠죠? 네. 그러면 우선은 최대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무라고 생각해요? 네. 성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한 편인가요? 적극적인 편인가요? 네. 저는 소심한 편입니다. 스크립트 중에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고 면접관이 중간에 막 말을 끊고 하다 보면 내가 뭔가 길게 말하기에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지원자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다. 공통된 특징은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필하려고 하다가 미흡자분들 스크립트를 받아보면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괜히 말을 해서 꼬투리를 잡힐까봐 또는 스스로 너무 자신이 없어지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질문이 나왔으면 물어뜯는 적극성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평가 항목 중에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공무원 면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최대한 나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네, 행정직은 들어가서 뭐 민원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라고만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어찌 보면 단답형일 수 있겠다. 공무원 면접 그렇게 시간 길지 않아요. 이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딱 옳았구나 하고 꽉 물어주시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행정직은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직에게는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하고 또 그 노력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의지력,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역량 정도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답변의 길이가 충분히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노력까지 곁들여서 나 이렇게 행정직을 위해서 준비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말 정답 맞추기처럼 행정직은 정답!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너무 질문에 고지고대로 답변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조금 더 덧붙여 주시는 것이 역량을 보여주기에 좋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 두 번째 특징은요. 꼬리 질문에 대응을 못하고 스스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결국에 뭐 나에 대한 꼬리 질문도 꼬리 질문이지만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면접관이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케이스지만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름 이 정도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꼬리 질문 이렇게 막 물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인가?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을 받으신 분이 있어서 좀 더 제가 더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막 챙겨드리는 와중에 이분이 선생님 대박 사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러니까 제가 어떤 무슨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센터장이 자기가 면접 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운이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농업 사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농경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걸 주관하는 센터의 센터장이 면접장으로 들어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뭐 꼬리 질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난이도가 있었겠다. 진짜 이런 예상 상황은 뭐 교통사고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사업에 대한 준비도 좀 웬만하면 꼼꼼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으로 준비할 만한 예를 들어서 아는 사업이 있냐, 관심 정책이 있냐에 대한 내 답변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깊이 있게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어떤 시라든지 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쓱 본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 그리고 또 개인 스펙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뭐 땡땡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왜 취득을 했냐, 언제 취득을 했냐, 뭘 얻기 위해서 취득을 했냐,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냐, 땡땡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말해봐라 해서 어떤 정책을 말했더니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이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거 말고 하나 더 말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것만 준비를 한 거죠. 그럼 이것도 뭐 답변 못하는 질문이 버려지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봉사활동 우리 지역에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 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럼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냐,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얘기하실 때도 그 경험에 대한 정말 사실적인 부분들, 팩트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경험을 얘기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막 꼬리 질문을 하니까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서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옳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오로지 연습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 단답으로 너무 이 질문을 버리는 것은 금물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두시는 것이 미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흡자 두 가지 특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채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드러내고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까지 윤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